시작한 거예요. 내가 알던 힙합은 뭐지? 제가 한국에서 힙합을 향유할 때만 해도 물론 언더그라운드 열심히 하는 형들, 메인스트림 이미 유명한 형들 많았어요. 그런 다듀 형들, 에픽하 형들 다 콘서트 찾아가고 이미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에서 보던 힙합은 뭐였지를 당황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하루 종일 힙합의 음악이 쿵쿵쿵 베이스 쿵쿵쿵 그러면 그 베이스가 물리적인 파동으로 인해서 내 심장이 뛰죠. 그럼 모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데 그 순간 흑인 친구들은 특이하게 그 리듬에 춤을 추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네. 처음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핵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결국 이 음악을 내가 한국에서는 가사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었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에 와서 그냥 까만 눈으로 이것을 관찰해서 보니 흑인들은 그냥 음악에 춤을 춰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들의 사회에 들어가거나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의 예시로서 관찰을 했을 뿐이죠.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는 모집단이 엄청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문화를 만들고 끌고 왔다라는 거에서 저는 고무적이었고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에게 춤을 추고 제가 나중에 랩을 시작했을 때 한국어로 막 랩을 했는데 흑인 친구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표현하는 리듬, 그 리듬엔 내가 춤을 출 수 있겠더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음악적으로 저희가 그들이 표현하는 리듬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지 어떻게 보면 힙합이라는 명제나 그런 이야기에는 아직 다가가진 않은 상태예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 느끼면서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하고 제가 드디어 흑인들의 삶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흑인들이 무서웠어요. 그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Yo, my nigga, 담배 내놔. 무서웠죠. 아, 오케이. 그럼 땡큐 하고 가요. 거지들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국어를 하죠. 미국에서는 나 오늘 깜빵에서 나왔는데 착하게 살고 싶어. 돈 내놔. 뻔뻔해요. 근데 거기서 무서워서 돈을 주지 않고 노 해도 그냥 걸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항상 매사에 당당하고 자기의 표현에 인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느꼈어요. 그것이 저는 어떠한 한 애리투드라고 봤고 그러한 애리투드들을 갖고 있는 그들만의 특성이 먼저 자리 잡고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 컬처 힙합이 다음의 문제이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있고요. 그들은 아프리칸이 아니라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에서 이주가 되었죠. 예전에 슬픈 역사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길이가 짧아서 그들의 뿌리를 찾으려고 캔들라마 같은 친구들도 IT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가 짧다라는 건 뭐냐면 그 역사의 끝에 보면 자기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노예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사람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손주의 손주가 나랑 같은 학교를 다닐 수도 있어. 여전히 그런 사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이 중에 하나의 아젠다가 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아젠다로 설정이 되어서 매 시대마다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아젠다들이 나왔어요. 그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유난히 지지를 받아서 가령 힙합은 사랑이야. 저는 힙합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알아요? 그럼 모든 공격에 다방어가 가능해요. 근데 힙합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하나의 의견이잖아요. 그냥 결국 그렇게 계속해서 미국에서조차 힙합이 뭐냐라는 것. 그치만 힙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흑인 친구들이 미국 땅에 자리를 잡고 역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공유하고 있던 문화가 그 문화가 이제는 성공을 해서 상업적으로 융성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요. Like NBA. 두 가지의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런 배경이 있어요. 흑인 친구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얼마나 다른데 하면 삶을 네. 여쭤볼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얘기한 게 그러니까 흑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힙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묻어있고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 아니 그냥 시퀀스가 있어서 그래요. 이건 아, 아직 그냥 개요예요. 그냥 아, 제 생각에 돕기 위한 어떠한 저의 경험을 빠르게 축소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가 도달한 결론이 왜 이렇게 도출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실 테니까요. 네네. 네, 맞죠? 힙합이라는 거를 미국에서 제가 그렇게 보게 됐어요. 흑인 친구들이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어떤 한 흑인 친구가 있어요.
엘리트야. GPA 4.0 다 넘어. 학생부 꽉 채웠어. 봉사활동 다 줘줬어. 구글 대기업의 면접을 보러 가요. 오늘 아침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 친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난 준비됐어. 근데 떨어질지도 몰라. 왜냐면 내가 블랙이라. 그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를 가진 아빠라면 하나의 순간을 거쳐요. 하나의 순간을 거치는데 뭐냐면 5살짜리 아들에게 무릎을 낮추고 눈을 맞추면서 요 아들아 오늘 네가 유치원을 가다가 혹은 네가 학교를 가다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뭔 줄 알아? 그걸 쏘는 사람이 경찰일 수 있어. 를 가르쳐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들만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그들이 갖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애리투드가 있어요. 제가 제 흑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 우리처럼 옷 입으려면 애리투드 먼저 갖춰야 돼. 그럼 저는 물어보죠. 애리투드가 뭐야? Go figure it out. 알아봐 네가. 왜냐면은 이미 우리는 그런 역사를 겪었고 그런 문화 공동체에서 경험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너는 우리가 아니라 같은 걸 느끼지 못할 수 있으니까 너가 알아봐. 네가 다가오는 노력은 너에게 달려있지. 그걸 알려줄 의무는 우리한테 없어. 제가 미국에서 힙합 할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저는 그렇게 힙합을 경험하고 배웠어요. 그곳에서. 근데 거기가 하필 힙합이 출발한 곳이래요. 네. 그럼 저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이 아니지. 그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안에서 제가 힙합을 배운 거예요. 네. 자,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한국에 그래도 루피로서 돌아온 게 맞죠. 어느 정도 네. 인지도를 약간은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봤는데, 한국만의 자리 잡인 힙합 문화가 있다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것이 묘하게 경쟁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더라 이거예요. 힙합에도 경쟁이 있어요. 디스, 스포츠가 있고 랩이 있고. 물론 맞는데 한국에서는 그 특유의 경쟁 문화가 있는 거예요.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비슷한 라이프스타일 살아요. 전 손신반님과 감히 얘기하는데 비슷한 학창 시절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겠죠. 끝나면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GS25 가고 비슷한 삶의 모양에서 한 가지 사안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정말 다른 삶을 살면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의 한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다고 맨날 가사에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이 궁금하지 않는 거죠. 제가 미국의 삶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집이 있었고 제 밑에 집은 그 집 주인이었는데 레드넥이에요. 피부가 하얗다못해 빨갛고 그 다음에 머리가 길어서 총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제 옆에는 흑인 친구와 라틴의 여자친구가 동거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멕시칸 이란 친구들이 있었고 자 저는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했고요. 제 밑에 집 주인 아저씨는 여자친구가 정신병을 아파서 맨날 우리 집 칼로 문을 때리면서 죽인다고 그러고 이 옆에 있는 흑인 친구는 밤새도록 라틴이랑 파티하니까 놀러와 코로나 마시자. 그 옆에 있는 중국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공부하고 저한테 눈도 안 마주치고요. 멕시칸 친구는 하루에 3잡을 뛰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집 짓고 음식점 2개를 하는데 그 3번째 음식점을 제가 같이 다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래도 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오케이. 너의 삶이 뭐지? 왜 얘는 이렇게 열심히 살지? 물어보기 시작하죠. 궁금하죠. 걔 삶이 궁금한 거예요. 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형과 자기가 여기를 넘어왔는데 온두라스에서 MS-13이라고 하는 거대한 카르텔 갱한테 타겟팅이 돼서 부모님이 미국을 도망시켰는데 몰래 미입국하다가 형이 죽었어요. 왠 줄 알아요? 배고파서. 총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What? 2016년에 그런 일이 있어? 2015년에 그런 일이 있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를 보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 되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힙합인 거예요. 그 친구들한텐. 이게 제가 힙합을 먼저 배운 거예요. It's not about rap. 그러고 예. 나서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보니까 비슷한 사람에서 음악을 하거나 혹은 예술을 뭐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힙합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놀러 오는 친구들이 한국 힙합 없어. 왜?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힙합과 한국의 힙합 모양새가 뭔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힙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지? 만약 그것을 최초로 만들어내고 그걸 향유하고 있는 집단의 사람들이 이 모양새를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팔로알토 님도 혼종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혼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서야 리루즈버트가 나오잖아요. 미국의 힙합이라고 하는 거가 있기 전에 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정신이 있었고 그것이 힙합으로 발달돼서 산업이 생겨났고 이제서야 혼종이 나와요. 근데 한국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다루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과 관찰과 끊임없는 공부가 없이 아 힙합 다 알았어. 힙합은 날 표현하는 거고 한국에서 한국말로 하는 게 힙합이 맞아. 그러니까 나 힙합 공부 끝냈고 이제 우리 걸 하자. 혼종도 나오니까. How dare you? 그들도 어린 세대들도 여전히 답을 몰라서 계속 고민하면서 찾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들었던 습관이 그거였어요. 아쉽게도. 내가 맞게 하고 있나? 내가 옳게 하고 있나? 내가 한국에만 있었으면 그들을 신경 안 써도 괜찮았어요. 근데 미국에 있었던 내 삶의 역사 때문에 하필 저는 그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넘어와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더 물리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가 그 정신 바탕 아래 한국의 무언가를 얹든 뭐 그런 좋은 점들에서 우리 걸 표현하든 일단 그 코어가 우리한테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매년 제 사비를 털어서 미국을 갔어요. 그 미국을 가서 편하게 LA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작업하면서 앨범 만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새로운 돈을 타주로 아틀란타가 유행한데 아틀란타 가요. 아틀란타 그냥 가서 관광하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 어떻게든 DM을 지인을 보내서 슬럼으로 들어가고 후드로 들어가서 그들하고 얘기를 해요. LA에서 제가 캄튼에 들어갔을 때 제 흑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 플라 랩 잘해. 근데 난 너가 어텐틱하다고 생각해. 왠지 알아? You came to the hood. You came to the hood. You came to the fucking hood. Nobody did that. 그냥 저는 영어 못하는 하나의 그냥 옐로우 멍키예요. 근데 가서 그냥 뚝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나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쾅쾅쾅. 너는 여기까지 왔어. 흑인 친구들이 꽤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무서워한다라는 뉘앙스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걸어만 가도 네가 날 무서워해? 그쵸? 그런 짜잘한 것부터 인종차별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그 문화 안에서 제가 그것을 해보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겠죠.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전 얘기를 하는 건 짜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29살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충분히 어른이 돼서 왔어요. 제가 말에 함부로 뱉은 거, 저는 한 번도 감정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어요. 계속 다시 생각하고, 웬일을 컨트롤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게 힙합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더 어려웠어요. 그치만 우린 더 생각해야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 힙합의 콘서트 티켓 값을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예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예술의 궁극은 그것을 살아있는 상태로 전하는 그 순간이다라는 걸 그냥 팬보이일 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착이 심했고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저희 회사 동생들 애들한테.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넘어올 때 전에 한국에서 있는 공연들이 어떤 모양새인지 다 찾아보자. 다른 레이블의 다른 래퍼가 다른 랩 스킬로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 많았지만 매번 같은 롤링홀, 매번 같은 무브홀, 아니면 상상마당, 아니면 악스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왜 저 아티스트들이 저거를 더 디테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효과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준비되면 좋겠는데 한국은 그게 안 보인다. 우리는 미국에서 이걸 봤으니 그걸 한국에 알려줘야지. 그렇잖아요?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콘서트를 막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애들이랑 다 같이. 트래비스 스캇이 믹스테이프 한 장, 두 장 나왔을 때 그때 영떡이랑 트래비스 스캇을 보러 가는데 제가 그들을 보고 깨달은 게 와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라고 만드는 모든 장치와 연결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없다고 해서 힙합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노력이 있었고 한국에서 유튜브로 찾아본 모든 공연들 그냥 비슷비슷했어요. 래퍼들의 다른 아웃핏. 그러면 제스처 맨날 똑같아요. 아이돌 친구들 맨날 연습해서 그 노래의 진정성을 그들은 배우지만 전달하려고 매번 안무를 바꾸고 컨셉을 바꾸는데 우리 래퍼들은 어때요? 야 이게 힙합이야. 그냥 제스처 맨날 똑같고 내 얘기 왜 안 들어? 우리 문화가 최고인데 왜 안 사랑해? 이거는 저는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한 거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공연을 기획하려고 첫 번째 얘기 들은 게 뭐냐면 노예요. 노.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LED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1초 단위로 끊으면서 이 드랍이 들어오면 이때 조명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때 조명이 빠지면서 이렇게 LED가 열리게 해주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레퍼런스를 드릴게요. 2004년 리안나가 여기서 했던 공연 이런 거 불가능해요. 1억 있어요? 왜 노부터 얘기하시죠? 가능하다, 어떻게든 가능하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거 못해. 미국 가야지 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것을 해결해 보려는 사람이 이 씬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지? 진행이 됐죠. 콘서트가 진행이 됐는데 재밌는 말씀 해드릴게요. 아마 아실 거예요. 활동하시니까. 리허설을 하는데 우리나라 공연 시스템이 어떠냐면 제가 7시 공연을 매킷에서 해요. 그럼 한 12시 1시쯤에 리허설을 가죠. 음향을 일단 잡아요. 저희는 모든 1초 1초 디테일 LED를 다 했는데 그 당시 때 VJ님께서 LED가 완성이 안 된 상태로 리허설을 4시인가 3시인가에 오셨어요. 저희는 보면서 LED를 확인해야 했던 거죠. 고칠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잠깐 멈추고 나서 제가 킹루키를 부르는데 거기에 떨어지는 조명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관객석으로 막 뛰어가서 잠깐만요. 조명이 어떤 모습인지 볼게요. 궁치 딱에 조명이 떨어져야 돼요. 궁치 딱에 떨어지는 거죠. 이거 잘 맞춰주셔야 돼요. 네. 리허설 때 해드리겠습니다. 본무대 때 할 겁니다. 아니,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본무대 때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2016년 얘기인데, 가장 최근 루플라 콘서트인 2020년에 첫 번째 등장곡에, 빵이 아니라, 빵!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제가 고래고래 노래를, EQ를 잡았어요. 하이 EQ 2dB만 올려주세요. 네, 올렸습니다. 제가 병신이 아니잖아요. 안 올라간 것 같은데요. 2dB만 더 올려주세요. 네, 올렸어요. What the fuck? 이따 올라갈 거예요. 관객 들어오면 어차피 이거 안 맞아. 그럼 리허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쟤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무대부터는 어떻게는 먼저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루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을 일단 좋게 풀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니까. 그분들은 맨날 거기에 갇혀서 오늘은 락, 내일은 힙합, 다음은 발라드. 그 다음은 왜 내가 루피 아트를 완성하는데 애를 써야 돼? 이게 매너리즘이 아니면 뭐죠? 이걸로 인해서 그거를 믿고 66,000원, 55,000원, 22,000원이라도 내고 오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원더월 인터뷰, 유튜브 인터뷰 저를 한번 찾아보셨더라면 매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고래고래 얘기하는 건 고래고래 얘기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생긴다는 걸 알아서 짜쳐서 안 했어요. 7년 만에 꺼낸 거예요. 봐봐요.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 얼굴에 루이비통 타투가 있죠. 정말 제가 루이비통 타투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신바님이 저에 대한 신뢰가 요만큼이라도 생기셨으면 전 이 타투를 박을 때 제가 생각했던 마음가짐을 공유해드릴게요. 이거 개 이쁘다. 얼굴에 박을래. 괜찮아? 그렇게 생각 없이? 플라도 엄마한테 안 혼나? 괜찮아. 이렇게 예쁜 걸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는 게 어린 세대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걸 인터뷰에서 내가 말하려면 난 지금 고민 없이 이걸 박아야 돼.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 결과 제가 혼자서 자위하고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얼굴에 타투 박은 최초로 호감인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한국 힙합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저는 자랑하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요. 다만 저 역시 꿋꿋이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만 얘기하지 않을 뿐이에요.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제가 무시당하는 이유가 GD가 아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GD가 아니어서 내가 크면 달라지겠지. 내가 EQ 올려달라고 하면 바로 EQ 올려주겠지. 이 정도의 시간이 올라서 한국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인프라인 쇼미더머니를 나가서 저희 회사가 쓸어먹고 나서도 고작 이 정도인지도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이 얘기를 꺼내니까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과연 우리의 힙합이 신바자하디님의 정규 앨범의 뉴스가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 뉴스랑 같은 날에 떴을 때 손흥민 선수의 실검을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려면 저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뭔가 발전을 시켜서 그들 완성되어 있는 다른 분야의 사람과 경쟁해야죠. 결국 탑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에 만나요. 래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정치도 있을 수 있고 역사도 있을 수 있고 나라 간의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스포츠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 작은 이 문화가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자 이야기를 꺼낸 부분에서 왜 제가 한국 힙합이 여지껏 해왔던 것들에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제가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들을 꺼낸 거예요. 지금 저는 루피님 시퀀스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이 정도면 그래도 제가 매너를 지킨 상태에서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대화할 턴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일단 첫 번째로 힙합을 정의될 수 없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셨던 것부터 일단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기하신 무슨 삶의 어떤 관점이 있고 이거는 힙합은 사랑이야. 이건 누구의 관점이지. 힙합은 뭐 평화야. 이건 누구의 관점이지.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로 진리처럼 정의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사실 저는 여기에서도 일단 동의하잖아요. 왜냐면은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 4대 요소라고 하는 게 상관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프리카 밤바타에 의해서 그리고 쿨워크가 73년도 8월 11일 날 시작했던 힙합 파티에 의해서 그 네. 뒤에 이제 디스코의 대안으로 부상을 했죠, 힙합이. 그리고 아프리카 밤바타가 커뮤니티를 정리하기 위해서 갱컬처의 그 폭력성이라고 하는 걸 파괴가 아니라 창조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라고 하는 걸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평화를 도모했잖아요. 그게 줄루 네이션이잖아요. 네. 그렇게 줄루네이션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줄루 네이션이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힙합이 정의가 됐죠. 힙합 뭐냐? 4대 요소 MCing, DJing, 태깅 그리고 비보잉 이 네 가지에 의해서 내가 창조하고 내가 경쟁하고 내가 여기에서 화합을 하는 것 이게 힙합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파생된 많은 것들에도 힙합이 그게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일단 저는 힙합이 정의될 수 없다라는 그 전제에 대해서도 일단 저는 이 전제를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기저에 깔고 갈 것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일단 여기서 힙합 아까 전에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멜팅팟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종 간에 사는 라이프스타일 다 다를 거고 저도 그것을 제가 다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랩으로 뭐 쇼미더머니 나가서 제가 높은 성적을 받아본 건 아니지만 쇼미더머니 나가서 행사 뛰고 뭐 하고 해서 돈이 처음 생겼을 때 해보고 싶었던 건 뭐였냐 힙합이 시작된 그곳으로 가보고 싶다였고 저는 비행기 값부터 모아가지고 뉴욕에 갔어요. 그래서 퀸즈에서 2년을 지내고 2년이란다. 한 3주 정도를 지내고 나머지 기간을 2주 정도 지내면서 한 달을 넘도록 그때 PH1 형한테 어디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세이프티맵도 봐가면서 저도 거기서 지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경험했죠. 예를 들면 아까 루피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예를 들면 저는 거기 가서 이 옆에도 있는 옷인데 이 카모플라즈 M65 입고 다녔거든요. 이거 스트릿 클로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입고 돌아다니고 요거에다 그건 팀벌랜드에다 군복 아닌가요? 예, 이거 입고 팀벌랜드에다가 바지 내려입고 할렘 돌아다니면은 욕먹고 너 잘못하면 시비 걸리고 폭력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닐 수 아시겠죠? 있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만난 현지에서 당시 자메이카 그 퀸스 자메이카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제 팬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때 이 옷 입고 돌아다녔냐? 네, 이 옷 입고 돌아다녔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시비 안 걸었냐? 시비 안 걸었다. 왜냐면은 그때 거기 비겔 초성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데 아저씨들이 앉아있고 딱 봐도 여기 후드티 까면 총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서 있었는데 무서워서 몰래 쳐다만 보다 가갖고 사진 좀 찍고 싶다고 하니까 비켜주더라고요. 아까 루피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살면서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직접적인 경험을 해본 거겠죠? 그 사람들이 다르죠. 네, 이 그렇게 사람들 표현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한국 힙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네, 7년의 시간을 소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새벽 3시, 오후 3시 다 다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차치해 두고 얘기할 거고 일단은 저도 이견이라고 하는 거를 정리해 두고 나서 이후에 얘기했으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는 게 매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달라요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까 전에 얘기하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 저는 그게 인종성이랑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이라서 내가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다. 너가 경찰에게 총 맞을 수 있다. 저 전라도 출신인데 서울 올라와서 제일 먼저 차별받았던 게 뭔 줄 아세요? 아르바이트 떨어질 때 호남 출신이냐고. 호남 출신이냐고. 그러고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연락 드릴게요. 연락 안 와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공포, 나 전라도인 거 숨겨야 되는구나. 근데 전 전라도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무위키에 보면 전라도 군산 출신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어디서 네. 있든지 얘기해 드릴게요. 차별이 음. 있어요.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편견이 있어요. 고향을 감추고 남의 뒤통수를 치고 정직하지 못하다. 범죄자들이 유배지로 가가지고 만들어진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반골이다. 빨치산들이다. 이런 이것들이 있다 보니까 편견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인이 되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태어난 수원이 고향이지. 나 거기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만 전라도에서 다녔는데 근데 저 그때부터 그냥 고향 전라도라고 20살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저 수원인데 했는데 중고등학교 군산에서 나왔다고 하고 전라도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저거 봐. 전라도 사람이니까 자기 고향 숨기고 있네. 이 얘기 들을까 봐 난 그냥 거기서 나고 자랐다고 거짓말하고 다녔어요. 아시겠죠? 음. 근데 이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와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그게 흑인이기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네.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만 우리도 우리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 빨리빨리 한국 사람 남들하고 공격적이고 싸워 경쟁이라고 한 것도 거기에서 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식민지로 정말 오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 힙합 하면 깜빡 죽고 미제라고 하면은 깜빡 죽던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처럼 그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억압받아왔던 과거라고 하는 거 제가 그 인종적인 어떤 노예제도에 핍박을 받은 그런 것들하고 빠당을 치려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음. 하는 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아요. That's true. 라이프에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그것을 아까 음. 얘기한 4대 요소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창조적으로 보여주는 이 문화 이것 자체가 힙합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 나라 깽컬처 없잖아요. 조폭이라고 맞아요. 범죄와 전쟁하면서 다 날아갔잖아요. 완전 동의해요. 그렇잖아요. 네, 완전 동의해요. 컬처라고 하는 거 없고 그로 인해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얘기하고 래퍼들이 얘기하는 백패커일 수도 있겠죠. 저희들은 전부 다 그쵸. 백패커 그럴 수 래퍼일 있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센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대학 동아리에서 랩하던 사람들이고 인터넷으로 시작한 게 우리나라 힙합 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근데 거기에도 고유한 오리지널리티와 문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루피님이 근데 네, 네, 제가 얘기하는 거 좀 더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게 루피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여기에선 좀 짧게 짧게 질문을 하면서 넘어가면 답을 하고 서로 질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제안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 제 의견이 다 전달 안 될 거예요. 여기 4,000분 넘게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스타일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만 속이 시원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 신바님 라이브로 초대받아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더 나은 방향을 제 생각해야 대화, 되지 않을까요? 제 대화 태도라고 하는 거가 여태껏 모자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루피님은 지금 좀 네. 일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일단은 기다리고 신바님이 진행을 하시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답을 드릴게요. 네, 저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거지 서로의 연설을 경청하고 싶은 건 조금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노 오펜스로 얘기하는 건데 아니, 제가 그게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연설이 되는 게 이게 길어지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몰랐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지. 이게 연설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죠. 이건 대화죠. 저는 듣고 루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대화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질문할 테니까 넌 답만 해라고 통제하시는 게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고 지금부터 대답해라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질문을 주고받고 서로의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모양새를 왜 정하시냐고요, 신바님이. 그러면 저는 제가 여태껏 루피님이 대화하실 때 여태껏 그 시퀀스를 전부 들어드린 거는 저의 호의였는데 그거는 아니요, 무시하시. 저도 들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루피님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한국 힙합에 대해서나 힙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이만큼 쭉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도 전 루피님 그 길게 얘기하신 거에 있어서 제가 이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그 코어라고 하는 것이 흑인 또는 그 인종성이라는 게 인종성이라는 데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는 거예요. 문화적,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코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라이프스타일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흑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 멋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죠. 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그 사람들이 해왔던 것처럼 멋있는 걸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셀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음, 근데 자꾸만 저는 루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건 질문이에요. 루피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흑인이라는 키워드로 귀결되는 것 자체에 약간 불편함을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어떻게 있어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결국 저희는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떠한 절망에 빠지는 제가 그 질문에 굉장히 오래 깊게 빠져 있었어요. 이건 우리 게 아니면 우린 이걸 하면 안 되나? 근데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들에게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거를 창조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었던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저만의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미국에서 블랙뮤직 히스토리를 들었어요. 대학교에서. 네. 흑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전히 미국의 흑인 음악은 흑인을 들으라고 만드는 거다. 한국은 대중과 매니아로 나뉘죠. 미국은 백인이 좋아하냐, 흑인이 좋아하냐로 나뉘어요. 다양한 인종이 좋아하는 음악이 차트에 오르고, 정말 후드에서 흑인들이 듣는 음악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뭔가 그냥 흑인 제가 자꾸 그러니까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걸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제 그것을 출발시킨 줄루네이션이 태어난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 그거는 팩트잖아요. 그걸 내가 보고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이고 한국계 보이고 뭔가 다르지 않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 힙합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만의 힙합이 존재한다는 거 맞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국 힙합이 만들어온 산업 체계에서 이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50살, 60살을 먹어도 멋있고 진짜 튼튼하고 그걸 보고 저도 내가 힙합하면서 50이 돼도 괜찮을 것 같다. 혹은 10대 애들이 내가 힙합해도 60대도 난 저 형처럼 쩔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형들이 어떻게 다시 재기를 해야 되는 방법을 찾을 때 쇼미더머니 말고 커다란 대안이 없다라는 점은 다른 힙합 종사자분들이 그 쇼미라는 대안을 넘어서지 못하는 아직까지는 그 전까지까지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쇼미더머니 작가분들이랑 제작진분들은 저희가 한국 건너오자마자 전화 와서 미팅을 갖자고 해서는 너네가 미국에서 경험한 힙합에 대해서 더 알려줘 라고 들으려고 하고 오히려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작 지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쇼미더머니가 쭉 이어지면서 수없이 많은 플레이어들이 심사위원과 참가자로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춤을 추고 문화를 이끌어 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내려와서 모든 생각이 같았을 거예요. 여기서 얻은 영향력으로 돈도 벌지만 우리가 이 문화를 사랑했는데 쇼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 볼시잇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이 문화에 환원할래. 그러면서 각자가 뭐 공연도 열고 컴피티션도 열고 오디션도 열고 다양하게 해나가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쇼미더머니를 넘지 못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문제점이 인식하고 10년 됐잖아요. 그럼 문제점 인식하고 나아질 점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공연장을 생각합니다. 베이스 시끄럽다고 깎아요. 피크 뜨니까 야 너 스피커 찢어지면 너 물어낼 수 있어? 물 뿌리면 막 뭔지 아시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만약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 사운드 그냥 알아서 잡아주고 조명 킹루피 음악 들으면 꽃무늬가 아니라 뭐 해골무늬로 알아서 바꿔 이 문화를 좀 더 이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공연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운드를 완벽하게 맞춘 뒤에 신반님을 그 무대에 초대하면 그때도 여전히 제가 미국 힙합만 좋아하고 미국 힙합만 빨고 한국 힙합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저는 그럴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 4월에 미국으로 갈 겁니다. 근데 돌아올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움직여서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한 발언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야, 루피 네가 그렇게 고작 이거 하려고 그 말을 했어 라고 평가받을지언정 저는 평가를 받을 움직임을 할 생각이고요. 그전에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젠 말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 그럼 얘기가 그렇게 뭔가 네. 그렇게 이해되시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꼬아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저 여기서 그 공연 네네. 하시니까 네네? 저희가 공연. 이제 네. 데자부 그룹에서 코로나가 한참 이제 중국에서 처음 발생하고 이렇게 할 때 저희가 미국이랑 캐나다 9개 도시 투어를 돌았어요. 한 달 동안. 음.
때 경험을 했던 거였는데 캐나다에 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미주 지역인 거죠. 그리고 텍사스에서도 그랬고요. 공연장에 가갖고 공연을 하는데 한국하고 저는 제가 경험한 걸 이야기를 하고 음, 나서 루피님의 얘기하신 거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 공연장하고 전혀 다름을 어떻게 보면 못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사운드적으로 좀 더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왜냐 인프라가 그 정도 갖춰져 있고, 그렇게 현대화된 장비들로 공연을 하고 이런 것들 훨씬 익숙할 테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느꼈던 것은 어찌 됐던 간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거였고, 저희는 거기서 그때 당시 코로나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차이니즈 음, 갖고 같이 저희하고 공연하던 테드팍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컴플레인하고 음, 그랬어요. 음,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딘가에 있는 문제겠죠. 저는 저희가 뭐 못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허무주의로 해가지고 루피님이 하고 싶은 비전이라고 하는 걸 꺾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일반화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탑급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금 우리 언더그라운드에서 홍대에서 대관료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공연장에서도 누릴 수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마치 우리가 그걸 잘못해서 또는 거기에 관심 음. 또는 그런 문외한 말은 아니었어요. 있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제가 경험한 거니까요. 더 나은 경험을 했고 그것을 가져올 저는 책임감을 느끼니까요. 그냥 사명감을 느끼니까요. 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운드 좋다고 느꼈던 건 서태지님 오프닝 공연 뿐이었어요. 그분은 10억짜리 장비를 본인이 사셔서 소유하시면서 창고에 넣어두시고 안 꺼내시다가 본인 콘서트 때만 꺼내세요. 거기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가장 좋은 사운드를 경험했어요. 그 나머지는 다 미국, 그 다음 일본 나고야 힙해였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거고 그것을 제가 들고 와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때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문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이런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아직도 우리가 텐션감 있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여전히 모르겠고요.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 네. 얘기하는 게 저도 공연장 당연히 완벽하다고 느끼는 부분 경험해봤죠. 예를 들면은 뉴욕에 방문했을 때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굿네이버스에서 저희를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분이 바뀌면서 그때 공연에서 촬영했었던 한인들 상대로 촬영했었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갔어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음, 근데 저희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연했다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프라이드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DY가 헤드라이너였지만 어찌됐던 간에 저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권위 있는 정말 공연장으로서 권위 있는 곳에서 공연해봤죠. 사운드 좋았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지점 여기에요. 그것은 좋은 곳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 것이지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쵸. 한국도 그거 좋은 것이 있고 아닌 가지고 것이 그거에 있게끔 답이 미국에 만들어야죠.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한국도 좋은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게 만들어야죠. 그게 저의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건 지키고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 더 좋아지게 하자. 굉장히 많은 자본을 들여서 버라이어티한 공연을 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무시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버라이어티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본의 성장이 산업의 성장이 되었고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올바르게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직시하고 나아질 점을 개선할 점을 고칠 점을 같이 논의해 보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서 참고를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힙합이라는 장르, 그냥 음악으로서의 장르를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왜 하필 미국일까요? 그럼 저희가 일본 힙합에서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냥 거기서 왜 그런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줄루네이션 때 끝났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2022년에도 계속되고 지금 디플로 형, 팔로알토 형, 더큐 형, 레이블 수장들이 더 미국을 가서 경험하고 그 사운드를 가져오려고 해서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게 제공을 해야죠. 사인을 하고 앨범을 내주고 그 아이가 스스로 뜨지 못하면 책임감 없이 다음 아이를 계약하는 이 문화 속에서 어떠한 제가 어떻게 36을 먹고 그냥 이대로 어른인데 저도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이 바통을 들고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겠어요. 저도 한 팀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제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온 이미지가 불편할 수 있고 오펜시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려고 엄청 고민하고 저도 그랬어요. 신바님이랑 똑같이. 같은 페이지에서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냥 조금만 더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신바님의 이야기가 다 이해가 가요.
신마님이 경험하신 것도 맞아요. 미국도 구려요. 진짜 구려요. 정말 구린 거 너무 많고 제가 아까 말하잖아요. 여기 누가 보고 있을지 몰라서 함부로 얘기 못 하는데 안 좋은 점 얘기하자면 그것만으로 신바님이랑 한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굳이 그들한테 안 좋은 점을 배울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게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더 발전돼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 이 구조에서 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했을 때 형, 그러면 어디서 뭐를 제가 참고해보면 되죠? 유튜브 봐봐. 미국 애들 어떻게 하는지 봐봐. 왜 이게 자연스럽죠? 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연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느끼셨나요? 왜 느꼈냐면요. 그곳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무슨 국수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뛰어난 음악들이 나온 건 맞죠. 세계 음악 시장이라고 하는 거 또는 문화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경제도 그렇고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환경을 갖추고 가장 양질의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봤을 때 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리스펙트 가지고 음, 있는 아티스트도 여기에서 공연한다라고 하는 게 영예라고 생각하고 갔을 때 음, 푸파이터즈 기타리스트 기타가 걸려있는 대기실에서 밥 먹으면서 오, 기분이 좋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영예라고 느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영예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 지금 저는 루피님이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사실 제가 네. 무슨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궁금한 점이 좀 음, 첫 번째로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시장 차이가 제가 그냥 감히 봤을 때 100배 이상 날 것 같아요. 왜냐? 한반도보다 훨씬 큰 주가 50개가 넘잖아요. 켈리만 해도 그쵸? 그렇잖아요. 그렇게 큰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6.25 때 쑥대밭이 되고 나서 지금 다시 일어선 지 겨우 60년, 70년 된 나라인데 여기에서 그 인프라라고 하는 거 하다못해 K타운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한식 역사가 더 길어가지고 훨씬 더 맛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쟁 나고 쑥대밭 되는 동안 걔네들은 양질의 환경에서 뭐 맛있는 음식들 만들면서 더 좋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 거기 가서 북창동 순두 먹고 깜짝 놀랐거든요. 와, 한국보다 맛있냐 한식이. 아니, 거기가 오리지널이에요. 거기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북창동 거기서 순두부. 네. 출발했잖아. 왜냐? 우리나라는 전쟁 나고 작살 나고 있는 동안에 훨씬 잘 살고 훨씬 지금 안정되어 있는 거대 국가에서 거기서 안전하게 발전했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흑인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힙합을 배웠겠죠. 근데 저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토양이 다르고 역사의 길이가 다르니까 이미 우린 다르니까 배울 점이 없어는 아니니까 없다. 거기가 이미 발전돼 있으면 좋은 네. 점을 가져와서 우리 풍토에 맞게 흡수해서 하려면 우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업의 종사자들이, 플레이어들이. 근데 여지까지는 그것이 래퍼들 혹은 플레이어들 위주로만 이루어져 왔다고 느껴요. 물론 이거는 좀 오만한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플레이어들은 사진, 비디오 모든 분, A&R 종사자 모든 분을 포함해요. 이들은 이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요. 저도 회사를 이끌어봐서 A&R 팀들이 어떠한 고생을 하는지 잘 알거든요. 이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 힙합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저를 위해서 일해주는 모든 친구들, 우리 이걸 같이 하는 내 가족 같은 사람들도 다 부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힙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힙합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완성해 왔는지에 대한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이해가 선생된 후에 좋은 점들을 잘 가져오면 우리는 이미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알아요. 우리는 랩 스킬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란 언어가 영어 다음으로 혹은 뭐 어디 뭐 최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랩을 하기에 정말 좋은 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이 있어요. 그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있고 음악을 할 줄 알고 감정이 풍부하고 한국인들 맞잖아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들도 사실 더 크고 힙합이 메인스트림이 된 게 얼마 안 돼요. 그 뜻은 힙합이 메인스트림이 된 게 얼마 안 됐다라는 뜻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빌보드의 첫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흑인 작곡가예요. 근데 비욘세 노래도 있고 뭐 다른 아티스트 노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 지가 2010년대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이 태동기를 거치고 물론 1세대, 2세대 형들이 아직도 태동기라고 말하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제 눈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정도까지 왔으면 어떠한 과정과 시행착오와 어떠한 논란들이 있으면서, 왜냐면 힙합 문화가 사람 죽이고 어린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문화로서의 사랑을 받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컬처가 되었던 이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은 그게 미국이니까, 그게 일본이니까가 아니라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흡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그러면은 대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루피님의 원대한 꿈을 막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저는 그 압도적인 시장 차이와 그 압도적인 경제력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 일본 얘기도 하셨는데, 일본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로 경제적으로 세계전쟁이 일어나도 그 사람들은 안정되고 우리나라는 종이 쪼가리가 되겠죠, 돈이.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 이게 제 드라이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에요. 열악하죠. 땅덩어리는 좁고, 위에는, 머리 위에는 불덩이 지고 있고, 전쟁 언제 날지 모르고, 그런 국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여기에 힙합이 싹 틀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 있었고 그것 통해서 힙합 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우방국이어가지고 여기저기 유학 다니거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받아서 들을 수 있었던 1세대 형들의 어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시장 차이를 인해서 생긴 것이 마치 한국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없어진 마치 결여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제 얘기를 좀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는데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배워올지 알겠어요. 마치 이거는 지금 90년대 작곡가들만 해도 미국 가갖고 배우고 있다. 박진영 씨 미국 병 걸렸다고 욕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엔 다 그거잖아요. 미국 사운드 받아와야지. 미국 작곡가들하고 작업하고 미국 진출해봐야지. 블랙핑크 보내고 뭐 투애니원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흡수하고자 하는 것 여태껏 존재했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루피님하고 오현 형이랑 미국 가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죠.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이 유례없는 성공을 거둘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여태껏 그 많은 작곡가들과 그 많은 엔터테인 산업계에서 해왔던 미국 거 배워오자라고 하는 것이 대안이라면 그건 이미 답습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우리 거기에 세대가 그라고 볼 수 있는 신반님과 제가 하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맨 최전. 것만 네? 알아주세요. 네? 바뀌지 않을 거라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과연 네, 뾰족합니다. 네. 형들이 해왔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왔어. 그걸 보고 따라왔어.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30을 넘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좀 별개의 얘기인데 그냥 그냥 쿠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인류가 IT, 컴퓨터, 이러한 AI의 그러한 기술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거에 대안이 있다고 보세요? 석기 시대가 있었고, 뭐 네.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청동기 시대, 철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젠 컴퓨터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 그쵸? 흐름으로 가게 되죠. 네. 그 흐름으로 가는데 대안이 있나요?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늦었다고 얘기를 하긴 하죠.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이. 그러고 죽었지만. 오케이. 자, 일론 마스크가 우주에 관심을 가져요. 바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왜 우주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 이유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 우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은 당연히 인류가 우주에 가나 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갈 것이냐가 그 다음 세대의 방향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아이폰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우주 과학 기술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정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대요. 그러니까 하필 어떠한 인류의 누군가가 우주라는 쪽으로 눈을 돌린 것 뿐이지 인류가 꼭히 우주를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사람의 생각이 그것을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하나의 사람의 생각과 고집이 그냥 하다 보면 그걸 따라오던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단순히 이제 랩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제가 궁극적으로 랩을 그만두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 문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그 시기인가? 내 시기인 거죠. 어른이 된다는 건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라고 들었어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을 모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신바님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끊임없이 밀어붙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그게 푸시처럼 보이거나 쇼미를 선택하거나 아니 상관없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되죠. 저는 그냥 그런 생각뿐이에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힙합이 부정하고 그게 잘못됐고 나빠, 못됐으니까 갈아엎자의 개념이 워딩으로서 아직도 그게 오펜시브하고 느껴진 그 기저 안에서 이야기가 흘러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요, 그것을 하셨, 부정한다고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 루피님, 제가 아까 전부터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제가 루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미국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거를 제가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에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요. 일단 첫 네, 번째.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게 과연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트래비스 스캇, 또 미국에서 겪었던 그 좋은 공연 환경, 또 그리고 그 문화적인 것들, 그게 어떤 개인이나 또는 그 한 팀이 가지고 왔어요. 배워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배워온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게, 저 이제 허무주의적으로 좀 보일 수도 있는데, 미국은 이런 게 가능한 게 이런 자본이 투자됐을 때 회수가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수 없다. 지금 한국 아티스트들 보면은 일본하고만 해도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가요 찍는 사람들 보면은 혼자서 편곡 다 해가지고 일본에 다 팔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 제 주변에도 많은데 그런 걸 보고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걔는 컨베이어 벨트로 돼 있어갖고 누가 뭐 하고 누가 스트링하고 누가 드럼하고 이렇게 분업돼가지고 아예 생산을 하는 게 걔네들 문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은 거죠. 왜 간해수공업식으로 음악가가 믹스 마스터까지 다 해가면서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을까요? 우리나라 장르 음악씬이. 시장이 작고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인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걸 루피님 안에 가서 성공적으로 퀘스트를 완료했다고 쳐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손흥민이 헤드라인에 올라가는데 우리 분야라고 하는 게 그거에 준할 우리 분야의 탑이라고 하는 건 그에 준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환경이라고 하는 걸 루피님이 미국에서 끌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 그게 말로 실패한다 해도 시도가 의미 없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음, 결국 인간은 시도예요. 이건가? NFT, 비트코인. 그냥 시도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해보고 맞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실패할 거예요. 너무 힘든 싸움이에요. 제가 며칠간 하면서도 느껴져요. 내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모든 해답을 들고 와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렇지 못하고 내 삶의 행실이, 나의 음악성이 구려서 이 이야기가 관철되지 않거나 의미 있다고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혹은 신바나 저 같은 젊은이들이 이미 한국은 이미 달라니까 안 돼. 그게 루피가 실패하면 너 의미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이 저는 불필요하고 신바님이 하면 다를 수 있죠. 전 그걸 기대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 다를 수 있다고 믿어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우린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은 그냥 힙합이 되는 거고요. 그걸 한국말로 노래하든 미국말로 노래하든 그냥 힙합일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로 어떤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가 그 산업의 리밋을 우리가 느꼈더라도 계속 부셔야 되는 젊은이들의 사명 같은 거 아닐까 싶은 거죠. 저보다 더 어리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루피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서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한계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뭘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하자의 주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했어요. 좀 근데 이해가 갔어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한테 약간은 좀 버겁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이냐면은 네. 누군가 했고 그것에 인해서 성공했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 반대만 하고 비웃기만 하다가 멍청한 사람으로 남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BTS 반대하던 사람들 진짜 많았지만 그 사람들 세계적으로 뭐 팝으로 성공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지만 뭐 전 세대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다 뭐 덤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들 성공했고 그러고 나서 그거 비웃던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음 사게 됐잖아요. 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네. 얘기하는 것은 언어적 차이, 경제적 차이,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규모 차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하는 거에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냥 이건 마법이잖아요. 그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시도가 제가 루피님 상을 이뤘을 때 베스트 플랜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전 그걸 모르겠어요. 되게 굉장히 많은 얘기가 한 번에 들어있어서 네네. 하나를 먼저 얘기할게요. 와우, 무슨 얘기를 하셨던 거? 잠시만. 네, 제가 다시 한 가지 먼저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리니까 두 번째를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자본, 시장,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계가 음, 있다. 근데 그것을 네. 루핀 이야기를 하는 어떤 뾰족한 수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한테 뾰족한 수가 없어요. 봐봐요. 신바님, 데자부가 한국 힙합을 위해서 해온 게 있죠. 네. 그렇죠. 실패했죠. 실패했나요? 저희 왜냐면 회사, 지금, right now. 왜냐면 신바님이 제가 이루는 성공의 모양새를 100으로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한국 힙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집단이 제가 이 대안을 가져와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100%로 바꿨습니다 하는 걸 이루나요? 못 그랬어요. 저 역시도 못 그럴 것 같아요. 그치만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한국 힙합을 위해 했던 모든 움직임들이 의미가 있으니까 넌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 것에 사과해라. 그럼 제가 100%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해도 이 시도가 왜 여러분들과의 시도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We're same, brother. We're same. 결국에는 그냥 다른 나아지 얘기라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루피님. 어떤 게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루피님이 지금 이야기를 아까 4월 달에 미국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 지금 이런 네. 그걸 던지시 지금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세요. 제가 뭘 이루어졌 할 수 있는지. 그 목적이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신바님이 좀 더 좋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좀 더 좋은 퀄리티의 무대를 힙합을 좋아하는 팬들이 소비하겠죠. 투명하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국 힙합에 돈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야, 힙합 난 몰라. 근데 돈 되잖아. 야, 래퍼 뽑아.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바님, 저 힙합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뭔가를 시도하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다 제가 뒤지면 그래도 멋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잖아요. 저도 그 얘기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아까 전에 루피님이 이야기하신 고래고래 얘기하면 고래고래 얘기하는 사람이라 짜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래고래 얘기하는 사람이 여태껏 근 2년, 3년간은 저였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처음에 가는 사람 인정 못 받고 죽을 수도 있고 겨우 제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이어받아가지고 더 멋있게 하면은 저는 잊혀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것을 안 공론할 잊혀지실 거예요. 안 때 잊혀지실 사회적 거예요. 변론에도 BY가 제 댓글에다가 좋아요 누른 게 기사가 뜨는 나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요. 왜냐? 아까 전에 얘기한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런 것이고 사회가 그런 것이고 시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더 건설적이라고 보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똑같이. 그렇기 아, 때문에 오케이. 대안과 그 궁극에 다다랐을 때 어떤 것을 어허. 이루어본 거예요. 근데 그럼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 팀인데 수비를 맡고 공격을 맡아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신바님 얘기를 제가 제 입으로 해볼게요. 저는 제가 이미 이 사회에 이미 제한이 걸려져 버려 있는 수많은 팩터들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수비를 보겠다예요. 골문을 지키겠다. 그럼 저는 오케이. 그럼 나는 나가서 공을 뺏어오고 뭔가 골을 넣어서 와볼게.
근데 우리가 누가 더 큰 일을 했느냐, 골을 넣었느냐, 골을 먹혔느냐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하잖아요.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근데 저는 뭐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이 축구를 보러 온 사람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 있고 골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저희 같은 공급자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감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멀전시에서 나간 이야기를 하나만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언어적인 수단으로서의 소통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길을 가다가 이거는 그냥 편견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러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코트를 입은 사람을 볼 때보다 뉴에라 쓰고 나이키 입은 사람을 보면 왠지 더 친숙한 거죠. 그냥 우리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우리들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원하는 건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막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그냥 단순히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거는 우리 둘이 뭐 얘기를 더 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저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바님의 의견 완전 이해했고요. 마지막에 좀 이해했어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신바님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있고 그 안에서 계속 해왔던 모습 그대로의 가치가 여기까지 끌고 왔던 것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 이어가겠다 하는 거고 저는 처음엔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그런 기저를 가지고 공격을 해서 들어가서 이것이 이슈로 공론한 건 맞지만 저 역시도 그것을 지켜오는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경험을 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내 역할에서 신바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도울 일 없습니까? 이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제 동생들이랑 해보겠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루피님은 지금 미국에서의 대성공을 꿈꾸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미국에서의 대성공이 아니라 미국에서 성공하면 좋죠. 그냥 한국 힙합을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힙합을 쳐다보려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first language가 아니에요. second language.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말을 써야 되고 그게 저의 모국어고 저는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인이에요. 하지만 미국에서 그냥 있는 것들의 좋은 점들 여기에 적용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을 가서 미국을 노리겠냐, 한국을 안 들어오겠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세계에 있어요. 그냥 제가 어느 땅에 밟고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살고 싶으면 서울에 살고 싶도록 알바를 하고 노력을 하죠. 미국에 살고 싶으면 미국에 살고 싶도록 노력을 누군가는 해서 미국을 끝내 갈 겁니다. 결국에 지구 어딘가에 내가 살아있고 내 이야기나 목소리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려면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긴 인프라가 좋으니까 라는 생각에 그냥 아파할 게 아니라 내가 어느에 있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발현시키고 도움이 되게 합금하자 정도의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제가 왜냐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그래미를 타게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그렇지 못해도 괜찮다. 왜냐면 거기서 배운 것들이 의미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전달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일을 하는 거다. 그게 신바님이 말하는 100%의 성공이 아닐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것대로 만족해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저도 하나 개인이고 저도 가족이 있고 저도 저만의 아픔과 저만의 기쁨과 모든 것이 있는 그냥 하나의 개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힙합을 정의하고 어떻게 힙합에 대한 대안을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전 대화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려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지 형들이 이 목소리를 지금 시점에 내지 않았으니까 내가 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제 얘기를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으니까 저는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그냥 그 정도의 생각입니다. 너무 화 안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저도 영상 보고 계시는 사람들한테도 한마디만 드리면 제가 한국 힙합을 공격했다라고 느껴지시는 많은 분들한테 지금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 힙합을 공격한 적이 없고요. 한국 힙합의 종사자분들이 제 워딩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셨다라고 느끼시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제 사과를 끝내서 제가 병신이고 그냥 또라이 새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앞으로 모든 사람의 가슴에 남아서 어떠한 발전을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사진 찍는 사람이면 더 많은 사진을 찍을 지금 당장 카메라를 들고 거리의 사진을 비추러 나갈 사람이 있느냐? 저는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생각해요. 우리 둘의 대화가.
더 이상 신바님이 저한테 궁금해하시지 않아도 괜찮고 저도 더 이상 신바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종료하고 싶어요. 너무 저도 피곤합니다. 루피님 지금 얘기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저도 못한 말이 많아서요. 네, 그래서 마무리 그냥 쭉 편하게 하시고 듣고 네.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의문이 해결됐고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루피님이 어디 가가지고 진취적인 또 도전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전 거기에 대해서 응원을 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감사합니다. 100% 리얼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게 약간 그러니까 회의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의문이 좀 앞서요. 그게 가능하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도 물적으로 괜찮아요. 가능에 대한 이게 의문이 좀 앞서요. 거기다 그리고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루피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한국에 힙합이 없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댓글에도 형들 몇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셨고 근데 네, 저는 정확히 하고 싶은 거는 한국 힙합에 대해서 일단 지금 이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상처를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걸 해왔던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신 것도 맞겠지만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누군가 상처받았다고 하는데서 저는 한국 힙합 욕한 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그건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욕했죠. 한국 힙합을 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비아냥이 아니라요. 한국 힙합이라는 키워드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이 문화를 위해서 신경 써와 주시던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이디어와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다르다는 거는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게 같이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걸 일부러 알고 그렇게 했다라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네. 진심이니까 안 받아주셔도 괜찮고요. 받아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네요. 그냥 감정이 다 지나가고 이 메시지가 남으면 저는 그걸로 돼요. 저는 그냥 저의 게임을 저도 할 거고 모든 분들이 그러시길 바래요. 그냥 이것이 당장 어떠한 액션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할 거고 신바님도 할 거라고 믿고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도 제가 얘기 계속 하다가 지금 좀 끊겨서 마무리를 좀 못했는데 어떤 진취적인 행동을 통해서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아직 뭐 인정하는 사람 없다고 하겠지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루피님도 뭔가를 시도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고 응원을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걸로 존중하고 충분했어요.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루피님한테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루피님이 하신 이야기에 기분이 상했고 아까 루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정하셨지만 누군가한테 상처 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는 루피님이 주목을 모으기 위해서 상처를 주신 게 맞잖아요. 목적에 의해서. 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분 더 이상 상해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더 이상 문제 삼지도 않을 거고. 하지만 팬들이 그거를 원천적으로 부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루피 저희 팬들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팬들한테는 제가 분명히 말할 거고, 제가 제 댓글에도 계속 달고 있어요. 제가 네, 일부러 그런 워딩을 썼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네, 아, 저는 이상이에요. 네, 네, 네. 오늘 대화 뭐 유익했다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또 상황 대화를 뭐, 나눌 수 있으면. 네, 뭐 지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저도 많이 배웠고요. 신마님이 막 힙합의 출발에 대한 그 줄루네이션 얘기하고 하실 때 굉장히, 그러니까 진심이 느껴져요. 그냥 진심이 느껴지는 것만으로 좋았고요. 그 진심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됐다라는 건 진심이기 때문이라고 느껴요. 제 무례함을 어, 이해해 주시고 그냥 그 진심이 혹시 스스로 그냥 내 스스로 확인됐으면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좋은 밤 보내시고
또 우리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웬이랑 뭐 기회가 되면 같이 얘기를 나눠도 좋고요. 네, 뭐 기회가 저희가 뭐 된다. 한번 찾아가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예. 여러분 이제 뭐 대화는 끝났고 저도 뭐 일방적으로 지금 여기 상황이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더 얘기를 진행할 건 아니고 뭐 이 대화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잠시만요. 잠시 상황만 좀 정리하고 얘기할게요.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나가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좋고. 일단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겠어 오해영 우리 나중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하려던 이야기에서 저도 뭐 100% 전달하진 못했죠. 무슨 뭐 루프님을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말하고 싶은 게 많으셔가지고 지금 뭐 저의 발언권이 많이 있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들어본 것만으로도 좀 알게 된 건 좀 많았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에서 정보를 얻었다기보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제가 결과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냥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냐. 저는 쇼미더머니도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거는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존재할 수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힙합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였던 건 맞아요. 그걸 제작한 사람들이 힙합이 아니고 돈만 받다고 해도 나간 래퍼들이 힙합으로 행동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쇼미더머니 까는 게 아니라 저는 쇼미더머니 좋아해요. 어쩌면 오래 나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안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저는 쇼미더머니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힙합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화되어 있는 매체인 건 맞아요. 거기에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부정하고 싶다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음악가들을 접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송을 통해 래퍼들을 접할 수 있고 지금 쇼미더머니 대한민국 명절 됐어요, 여러분. 그쵸? 쇼미더머니 시즌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고유한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올해 쇼미 안 한다 그러면 애들 심심하다고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정도로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에서 힙합 보여줄 수 있는 매체로 됐는데 저희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힙합을 거기서 보여주는 사람들. 힙합을 보여줬느냐라고 하면 힙합 보여주는 사람들보다 본선 나가면 다들 돈 되는 음악하기, 기존에 있는 돈 되는 음악하기 바쁘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껏 쇼미더머니 A 때 비판했던 것도 그래서였어요. 래퍼들이라고 나가서 예선 때는 존나 인상 쓰고 힙합인 척 하면서 해놓고 나서 본선 올라가고 나면은 갑자기 머리 존나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귀여운 척하고 이게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아이돌 래퍼들이 자기 셀링하는 거 다를 바 하나도 없고 내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로 소비하던 아이돌 라이프스타일로 자기를 바꿔가지고 셀링하고 있으면서 무슨 힙합이야 그게. 나는 쇼미더머니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나가서 족같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그러기 싫어요. 빈지노는 쇼미더머니 안 나왔잖아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쇼미더머니를 그냥 쇼미더머니가 한국 힙합을 망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럼 무슨 대안이 있니?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하는데. 예를 들면 얘기해볼까요? 사운드도 미국 사운드하고 우리나라 사운드하고 달라요. 왜 다를까요? 셀링되는 포인트가 달라요. 걔네들은 우퍼 존나 큰 스테레오부터 이사가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 이 스테레오가 엄청 큰 재산이에요. 그래갖고 해놓고 나서 하우스 파티 다들 이렇게 단독주택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우스 파티하고 파티를 한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면 애들이 이해를 해줘요. 맥주 들고 서가지고 음악 듣고 쿵쿵쿵쿵 듣고
그렇다 보니까 저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나라보다 다를 수밖에 없죠. 셀링을 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다 찢어진 우퍼 다 찢어진 스피커로 핸드폰 가게 앞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쨍하게 멀리서도 들리는 고음역대가 부스팅되어 있는 그런 아이돌 후크송들이 여태껏 시장을 지배했고 우리가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3사 YG, SM, JYP 그중에 JYP 대놓고 그렇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딱 듣고 나면 저거 뭐지?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아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한 방향이 다른 건 거예요. 그게 당연히 미국 기준으로 보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배워오자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배워와가지고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시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회의적이에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신 데 있어서. 근데 가가지고 하시겠다는데 제가 막을 그건 없죠. 가지 마세요. 나가서 미국에 나가고 음악 하겠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병신이잖아요. 그거는 저 사람 가겠다는데 내가 나중에 콜럼버스가 달걀 깨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야 했을 때 저게 뭐야 씨발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난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 된다면 축하하는 사람 되고 싶단 말이에요. 응원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룰을 깨부시는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개인으로 느끼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이 제한이 느껴지는 어떤 비전이라고 느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100% 서포트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응원까지 하겠지만 아 저게 맞아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저것을 지지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쇼미 나가서 이름 알리는 게 배알 꼴린 건가요? 아니요. 왠지 얘기 드릴까요? 왠지 얘기 드릴까요? 저희 회사 사장님 비와이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비와인데 그 사람 어디 나왔고 이름 알렸어요? 나 쇼미더머니 몇 번 나갔어요? 그딴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님들이 빠순이 소리 듣는 거예요. 루피님 욕먹이는 거예요. 님들 하는 짓거리가. 일단 커뮤니티 지금 뭐 글 좀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여기 사람 좀 빠질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